안녕하십니까. 충남 계룡시에 살고 있는 도곡 오예원입니다. 오늘은 학습할 내용은 수럴병화 사주에서 건명 남자 사주입니다. 남자 사주에서 사건 사고,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몇 년간 흘러온 상황과 올해 내년에 흘러갈 상황에 대해서 공부하고 육신과 격국을 잡아서 어떻게 통변해야 되는가, 그리고 음양오행적으로는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는 가을 수월에 태어난 사주입니다. 수월이라는 것은 조금 있으면 겨울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게 역행한 것이 있고 순행한 것이 있는데, 자연은 사주에 상관없이 모두 순행을 합니다. 봄이 오면 여름 오고 가을 오고 겨울 온다는 의미가 있고, 가을생이라 해서 지구가 거꾸로 돌아가서 역행을 하여서 여름을 만나는 경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는 사주에 상관없이 모두 순행한다고 대운을 표시할 때는 역행 표시를 하는데, 그 차이점도 알아야 합니다. 일단 이 사주는 수월 가을생이기 때문에, 이 가을이라는 것은 요 그림에서 보듯이, 그리고 이렇게 이제 논에 벼나락을 폈습니다. 이렇게 벼를 펴서, 이게 수월이라는 것은 뭐냐면 추수가 거의 끝나서 창고 역할을 해주는 그런 수월 기운이라고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수월은 농사진 것을 해월이면 시장에 내어놓기 전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월이라는 것은 오행적으로는 상품 중심형 사주가 되고, 해월은 유통 중심형 환경을 만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뜻이 계절에 들어 있습니다. 이 계절에는 온도와 습도가 있습니다. 수월하면 오행으로 보겠다 이고, 병화일간 하면 육신으로 사주를 보겠다, 격을 잡으면 격국으로 사주를 보겠다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수월은 일단은 상품 중심형 사주이기 때문에, 일단 물건을 찾으러 또는 물건을 구하러 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 세상이라는 환경을 제대로 인식하려면 무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요거 무토는 뭐냐면 세상 환경을 인식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수월에 무토가 천간에 드러나 있습니다. 무토라는 것은 환경이 요구하는 것을 내가 수용하는 방식을 취해야 된다는 뜻이 들어있고, 또는 뭐냐면 외부 환경에서 요구하는 것을 해야 된다는 뜻이 이 무토 안에 있습니다. 기토로 만약에 토국수를 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에게 주는 방식을 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토는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이고, 무토는 외부 환경에 맞추어서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장 조사를 잘해서 그런 패턴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사주는 격국을 잡으면 6대운이니까 술중 무토 사령입니다. 그래서 무토, 항상 수월은 인옷을 삼합이 되면 화로 잡는데 일간이 화이기 때문에 이 사주는 술중 무토사령이라는 것은 절기에서 12일이 지났기 때문에 무토사령으로 무토로 격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의 이름은 식신격이 되겠습니다. 식신격은 근황하면 자신의 능력을 크게 만들 수 있는 자질을 우선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식신격으로 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실근면하게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다 하겠습니다. 남에게 의지할 것도 없으며 자신이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성향이 매우 높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는 원령이 합의되는 것은 반드시 통변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늘의 명령은 이 월이라는 곳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명령령자를 쓰게 되는데, 이 환경, 이 월령은 세상 환경이라고 합니다. 나를 떠난 모든 부모 자식이 됐던 세상 사람들, 저 보이는 저 산들도 모두 환경이라고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 환경 속에서 병화일간으로 태어났습니다. 병화일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주는 식신격 근황식신은 식신생제를 합니다. 그래서 비견이 있으면 식신 제사를 하려고 하지만 사주의 천간에 비견이 없기 때문에 식신생제로 살아갈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월령의 합은 내가 하는 일입니다. 하늘의 명령이 나에게 이른 자리이기 때문에 월령의 합은 꼭 통변을 해야 됩니다. 월령 합 외에는 뭐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합이라고 해서 이게 무게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식정관 합이라는 거죠. 식정관. 식정관 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남의 일을 기꺼이 내가 해줄 수 있다. 줄여서 말하면 용역납품 거래 관계를 나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식정관이 되면 반드시 근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근이 있으면 용역 납품을 해서 내가 남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고, 근이 없으면 식정관을 나중에 하다가 거부하는 이유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대기업 용역을 하는데 식정관 사주가 근이 없으면 식정관 좋은 일을 버리고 편한 어려운 길로 사서 가시덤불로 가는 길을 택하는 이유는 남지 않기 때문에 다른 길로 가는 형태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을 신술월은 상품 중심령이기 때문에 자신이 상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해월에 만약에 태어났다면 유통 중심령 사주이기 때문에 세상 환경은 이미 팔로가 있으니 너의 물건이 있으면 내어놓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물건 중심령 사주이기 때문에 물건의 형태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물건의 형태를 보니까 이 신금이라는 물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완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완성품 물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외부 환경에 필요한 수월이기 때문에 경쟁용 제품이라는 것이고, 외부 환경에서는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해월이라면 이미 물건이 세상에 나갔기 때문에 세상을 걸어본 경험값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해수라는 것은 세상을 걸어봤다, 또는 이곳저곳을 다녀봤다. 만약에 요 글자가 여기 오면 해월이 되기 때문에 세상을 나는 조금은 안다, 이것저것을 다녀봤다. 왜 이리 뭐 배달맨처럼 이렇게 흘러다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것은 환경에 속해서 환경에 놓여 있는 그런 것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월령의 계절이 오행으로 했다라는 건 오행의 희귀신을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육신으로 본다는 인간관계, 그리고 격국이라는 것은 직업의 높낮이와 정신 상태를 보는 것입니다. 수로는 간목으로 인화를 해야 합니다. 이 사주는 병화를 씁니다. 그래서 무병이라는 건 병화를 쓰기 때문에 나중에 조직 운영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해중의 간목은 병화가 있으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이 숨어 있습니다. 인성이 숨어 있고, 저 인성이 해중의 인수이기 때문에 시장에 필요한 환경에서 필요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득을 남기기 위해서 필요한 문서를 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과연 언제 문서를 잡게 되는가? 아주 간단합니다. 이 인성이 살아나려면 비겁이 와야 합니다. 이 정화를 죽이면 해중의 육신으로 상극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겁재가 오면 인성이 살아나기 때문에 정유년쯤 문서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사업적인 사주이기 때문에 공장적 문서를 잡아야 합니다.
2017년도 문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비거분의 문서를 잡는 이유는 인성을 살려낼 수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성이 약한 사주입니다. 인성이 약하기 때문에 타인의 시스템을 빌려와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먼저 하고 어디 가서 자기가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디 가서 배워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기 머리로는 하면 안 되고 인약사주이기 때문에 남의 시스템, 경영 시스템이나 어떤 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력, 우리 같으면 상표 차용 같이 뭐 도용이 아니고 차용, 공부를 하고 사회적 경험을 쌓아가지고 그러한 인성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남의 직장에 가서 열심히 배워서 언제 개업하면 되는가? 그것은 바로 격이 살아나야 직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상궁을 통하지 않은 격운에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무토가 오면 격운이 되겠습니다. 격. 그 전에 무술년이 정유년쯤 올 때 이제 가을쯤 오면 여기 무토가 옵니다. 그때 이제 직업적으로 틀을 세우기 위해서 또는 문서가 살아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육신과 격국이 어우러져서 들어가야 통변이 됩니다. 그냥 이런 거 글자 얘기하고 개가 있고 사술이네 뭐 원진이네 뭐 이런 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가을 땅입니다. 가을 땅을 소토하면 직업을 그만두거나 장소를 이동해서 무엇인가 새로 건립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가을 땅을 소토하는 것은 갑오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 갑목이 오면 이렇게 소토를 합니다. 그럼 금극목에서 이 토를 살려내기 때문에 갑오년이 오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자기가 사업체를 벌릴 수 있는 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갑오년에 회사를 설립하고 정유년 말쯤에 문서운이 오니까 거기에 필요한 문서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쯤 오면 지금 이제 6월 6일부터 경자년이라는 경금이 운에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직업적 준비나 더 올해도 운이 나쁜 것은 아니고 내년도 운이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재물을 벌고 있습니다. 이 사주는 가을 금생수입니다. 만약에 금이 없고 수만 있다면 남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을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생수라는 것은 남의 평가를 받는다는 뜻이고 목생화, 을병도 남의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신금이나 임수 있는 사람들, 을목이나 병화 있는 사람들은 항상 타인의 평가를 받고 시기질투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가을 금생수이기 때문에 상품에 대한 세상에서 평가를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치가 크려면 재련을 해야 됩니다. 재련을 해서 그 상품이 시장에 나갔다라면 그 가치가 오래도록 가기 때문에 소문도 오래도록 가고 그 브랜드 가치는 더욱 높아져 해외까지 그 이름이 멀리 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품은 재련을 받고 그 인화를 받아서 그 가치가 무한하게 커야 세상에 멀리 가서 그 산 넘어 저 멀리 가서 이름을 낳게 됩니다. 이 사주는 그래서 상품을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내고 식정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거래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근황하기 때문에 이 사주는 거래하는데 이득을 볼 수 있다. 그런 사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주에서 인성은 줄수 받을 수라고 그래서 주고받다라는 의미가 인성 속에 있습니다.
인성이 약하면 나는 받아야 합니다. 부모한테 받아야 합니다. 인성이 강하면 주어야 합니다. 이사주는 인성이 약하니까 부모에게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회사를 설립할 때 부모한테 돈을 받아야 합니다. 받아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받아서 했고, 그래서 인성이 약하면 어디 가서 공부를 충분히 한 다음에 일을 저질러라. 네가 아는 게 뭐가 있니? 그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인성이 약하면 선생을 잘 만나서 또 좋은 회사에 가서 좋은 기술력을 전수받아서 자기가 업을 일으키면 됩니다. 그래서 이사주는 자기가 업을 일으켜서 이렇게 타인에게 식전과 용역납품, 거래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래처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는 사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오늘은 수월의 병화, 그래서 수월은 어떠한 환경에 놓여 있으며 어떠한 형식으로 육신관계는 원령합은 꼭 통변하라. 다른데 합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통변을 해봐야 맞지도 않습니다. 원령합 식전관은 꼭 통변을 하고, 식전관 했을 때 근이 있는가 근이 없는가를 이렇게 바로 봐야 됩니다. 이런 거 막 설명하시면 안 되고, 술에 천문성이 있어 가지고 이 사람이 그런 거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게 꼭 맞는 건 아니고 어쩌다 하나 걸리듯이 하는 거지. 꼭 수레라는 것은 산업적으로는 6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6차 산업. 그래서 6차 산업인데 꼭 이게 수레의 천문성이라고 해서 사술 기문이 있다고 해서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런 우리 같은 거 전혀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로지 기업을 세워서 일만 열심히 하고 계신 사주입니다. 이상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